예,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9주차고요. 그리고 9주차 강의는 1시간만 동영상 강의로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9주차에는 시험을 2시간 중간시험 치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시간만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주차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이해라고 하는 큰 주제 중에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어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특히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그리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 부동산, 그리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부동산. 좁은 의미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제 넓은 의미로는 그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부동산 실무에서는 준부동산까지 많이 어떤 분석 대상,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차에 8주차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분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복합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의 분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또 시간이 되면 건물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건물은 분류를 한다라는 게 그냥 다른 기준보다는 여기 복합 부동산의 용도별 분류 처음에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강의안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쪽 지금 나가게 될 테고요. 부동산의 개념,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또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분류하는 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동산을 한꺼번에 분석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부동산을 분석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는 예전에 학부제로 묶이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재무학 개론하고 부동산학 개론 이게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용어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는 할 수는 없을 테고, 그 과목 두 과목이 하나로 합쳐서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합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좀 어떤 분류를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를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용어를 몰라가지고 혼란스럽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고요. 이거는 이제 복합 부동산의 용도별 분류이다라고 또 다른 제목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시간에 그 복합 부동산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부지까지 한꺼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을 때 이제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특수목적 부동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산업용 부동산은 공업용 부동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또 거주하는 가구 수에 따라서 독립주택, 타운주택, 이런 단가구주택,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구 수가 많으면은 거주하는 가구 수가 많으면 아파트,
또는 뭐 조합주택 해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우리나라에서의 다가구 주택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족들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 뭐 이렇게 해서 단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 빌딩은 이제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들이 있는 부동산을 오피스 빌딩 또는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가 있고요, 뭐 쇼핑센터, 그다음에 상업용 부지,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 사무실이 이제 많이 좀 사무실로 들어차 있는 건물을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매장용 부동산, 그래서 매장이니까 상가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상가 점포 여러 개가 그러니까 상가 점포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건 이제 매장용 부동산 또는 우리말로 그냥 상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독점 건물이냐, 뭐 다점 건물이냐,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하나이면 그때는 이제 독점 건물, 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이면 그러니까 상가별로, 그러니까 상가 점포 하나하나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구분 소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점 건물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용 부동산은 주로 이제 공장, 창고 그리고 공업용 부지로 이루어진 부동산을 산업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용 부동산은 또 뭐 중공업 부동산, 경공업 부동산, 창고용 부동산, 창고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공장, 창고, 그다음에 공업용 부지 또는 뭐 공업 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번째가 특수목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부동산은 그 특정한 활동을 위해서 설계되고 그 한 동 전체가 그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특수목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호텔이라든지 극장, 학교, 교회, 공원, 묘지, 골프장, 뭐 공공건물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라고 하니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고 그 한 동 전체가 그 교육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뭐 저희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호텔, 뭐 극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교회라든지 사찰, 뭐 이런 것도 이제 특수목적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토지를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토지를 분류하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지목이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목은 그 연속한 한 면의 지표 위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경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획 또는 구분을 하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획된 하나의 구획된 토지는 하나의 등기 용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줄여서 필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단위가 되는 게 필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필지의 면적이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필지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든지 뭐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지적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지적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 그리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들 그리고 도면들을 갖다가 지적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거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을 지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쪽을 더 넘어가가지고 53쪽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지목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지적법이라고 이제 불렸다가요, 다른 법으로 바뀌었고, 다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목을 2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목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하고 토지에,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가 그러니까 실제 토지 용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 지목을 갖다가 이제 또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형식적 용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을 갖다 설정할 때 그러니까 모든 필지는 다 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필지는 다 지목이 있는데요. 지목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지목을 갖다 설정할 때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주, 지목, 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필, 일목의 원칙, 주, 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하면서 어디서 띄었는지, 어디서 살짝 띄었는지 그걸 갖다 잘 보셔야 돼요. 일필, 일목의 원칙, 일필하고 일목을 띄었죠. 그 다음에 주, 지목, 추종의 원칙 해서 주, 지목, 주하고 지목을 띄었고 다시 추종을 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목 가운데 주된 지목을 추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띄어서 읽으셔야 되고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해가지고 일시변경하고 불변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은 좀 그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냥 붙여서 되어 있는 용어들도 어디서 띄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 주, 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게 이제 지목의 설정 방법 어떤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꼭 알아야 되느냐,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까지 알아야 되느냐 잘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 학과 관련된 시험 뭐 대표적인 게 그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감정평가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과목 중에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 28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목이 있고 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갖다 좀 줄여서 한 글자로 줄여가지고 이제 약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거기다가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전답이니까 전은 받치고요. 답은 논이죠. 뭐 이렇게만 해도 뭐 대충은 아실 겁니다. 과수원도 아실 테고요. 근데 과수원은 세 글자예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과라고 합니다. 네, 목장용지, 뭐 목장으로 이용하는 거겠죠. 축산업이라든지 낙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풀밭을 조성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뭐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지, 그리고 이러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으로 약어를 삼고 있습니다. 임야도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야니까 사실은 숲하고 들하고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산림이 숲이 될 테고요. 원야는 이제 들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주거지 근처에 있다든지 하는 건 아니겠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림지, 암석지, 뭐 수림지는 그냥 말 그대로 나무가 많이 있는 곳, 암석지는 이제 정말 산 같으면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들도 있죠.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이런 토지를 갖다가 임야라고 하는 지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광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그 다음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용출되는 이런 것들이 뿜어 나오는 용출구하고 그 다음에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뭐 그 근처에다가 뭐 온수,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면 그 근처에 이제 뭐 저기 막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광천지라고 하고요. 줄여가지고 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자를 갖다 주로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전은 염이라고 하고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에 주거, 사무실, 점포와 문화시설,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갖다가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사무실 오피스 빌딩을 갖다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시설이라고 했으니까 뭐 문화시설 뭐 그런 것들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는 지목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약어로 장을 씁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그러니까 공장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뭐 이러한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공장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학교용지는 뭐 학교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용지는 앞자 따서 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차장도 뭐 다 아실 테니까 뭐 차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글자 땄습니다. 주유소용지 주라고 하고요. 창고용지 창이라고 이제 합니다. 도로는 도 한 글자로 이제 줄여서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철도용지가 있고요. 철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죠. 제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은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의 부지를 제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조제 같으면은 조수, 즉 바닷물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방수제 그러면은 강 옆에 보면은 뚝을 갖다 쌓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방수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막으려고 하는 게 방사제, 그리고 파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 방파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꺼번에 제방, 약어로 제라고 이제 합니다. 자, 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큰 강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그만 강도 하천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천이라고 이제 약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실제로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썼던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그리고 그 부속시설, 그리고 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갖다가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수로라든지 조그만 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부속 시설이나 부지를 갖다가 국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어로 구라고 씁니다. 자,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지는 물이 뭐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물이 고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댐, 저수지, 그다음에 소류지, 소류지는 그냥 연못을 갖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호수, 뭐 소류지, 그러니까 그 연못인데 이렇게 조금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연못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그다음에 연꽃이라든지 왕골 뭐 이런 것들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갖다가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유라고 약어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어장도 있어요. 줄여가지고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지에 인공으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그리고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도 있습니다. 수라고 하고요.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고 그다음에 물을 또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도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원도 있고요. 약자 따가지고 공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용지, 약어로 이제 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유원지 있습니다. 예전에 유원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유원지라고 하는 걸 많이 안 쓰겠죠. 그래서 유원지는 일반 공중,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어떤 위락, 오락, 휴양 이런 것들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은 이제 물놀이, 뱃놀이 할 때 이제 배를 타는 곳을 이제 유선장이라고 하고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등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유원지라고 합니다. 원으로 약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가 있고요. 종교용지는 종교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지를 갖다가 종교용지라고 합니다. 사적지도 있습니다. 문화사적 할 때 사적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고 하고요. 묘지도 있습니다. 사적지는 사로다가 이제 약어를 쓰고, 그다음에 묘지는 묘로다가 약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 그러면 사실은 앞에 27개의 지목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게 갈대밭이라든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펴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를 갖다가 이제 잡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아무래도 아까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그 부지가 되는 대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낮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잡종지로 이렇게 잡종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지목을 대로 바꿔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분류하면서 많이 못 나갔는데요. 부동산의 분류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하면서 부동산의 분류 지금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복합 부동산의 용도별 분류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중에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지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토지 이용 또는 토지 용도, 그러니까 실제 이용 상황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용 상황에 대한 그 지목을 28개의 지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앞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부동산 재무부동산학을 전공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 많이 설명 들으실 텐데요. 지목은 그래도 좀 28개 지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좋을 텐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같으면 조금 이제 쉽게 저는 국어가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할 때 국어 말고 국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갖다 참 다른 말로 바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마땅한 게 이제 없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조그만 뚝, 그리고 부속 시설들의 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의 분류 중에 지목별 분류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 중에도 이제 용도별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 분류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도별 분류는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가지고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라 가지고 또 토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은 그 어떤 용어를 갖다 의미하거든요. 부동산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살펴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주차에 강의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9주차 강의, 9주차에 저희가 중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9주차 강의는 요 1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